자, 오늘 두 번째 전기전자 계측 특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 가지 계측 특론에 있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데요. 원리적인 부분하고 측정인 부분하고 차례대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화면이 되게 그러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을 잘하거나 측정을 잘하거나 할 때 필요한 기술이 측정을 잘할 때는 자동화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측기를 마음껏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 툴에 있어서 좀 익숙한 부분, 또 연구 수행을 할 때 있어서 분석 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피팅을 한다거나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하는 툴 관점에서 이거를 많이 할 줄 알면 할수록 자기한테 나중에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수행에 있어서 방법론적이긴 하지만 많이 익혀두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 원리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잘못 측정하게 되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원리를 보면 어떤 재료냐, 어떤 결합을 가진 결정 구조냐, 그다음 소자가 어떤 특성이냐, 이게 저항이냐, 다이오드냐 하는 그런 측정 분석 원리에 따라서 연구 수행을 하게 되고, 실제 측정에 들어가서는 우리 계측이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정기적인 방법이죠. 정기적 방법으로 이제 전압 전류 특성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측정하고 이런 측정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화면이 희한하게 지금 그런데 이걸 빼버릴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광학적 방법, 전기적 방법,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실제 쓸 때는 센서를 쓰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직접 해볼 각자 준비해온 거 보니까 재밌게 잘 했던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 또 있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남을 건데요. 이런 복합적으로 센서 측정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이번 과목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그러면 오늘 측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 전압을 측정한다, 그다음 전류를 걸어준다, 전류를 측정한다. 이런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전압 전류가 있으면 이런 조합이 있고, 그다음 채널이 개수가 늘어나면 또 조합이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전류란 관점에서 보면 전류는 인젝션이 있고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자가 있으면 전류를 주입하는 곳이 있고 전류를 빼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같으면 주입과 익스트랙션이 같다라는 우리 등호를 놔두고 반도체 이론 계산할 때에도 항상 그게 등호로 놓게 되는데, 그래서 전압 전류 특성을 이제 볼 때 이제 이 양자역학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고, 그러니 이것이 소자 특성 측정의 사례로서 실제 측정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세기 측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주제로 생각이 되어서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 밴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자기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한번. 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이 그림을 보고 뭐가 상상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물질 안에 전자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 원자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뭐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할 때, 금속 할 때 많이 쓰는 워크 펑션. 워크 펑션 얘기하는데, 그 워크 펑션의 의미가 금속에 있는 전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 얘기는 금속 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오진 않고 돌고 있죠. 걔를 빼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얘를 줘야 되는데 얘를 주는 방법이 실제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에너지만큼 얘만큼 줘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전압을 걸어서 다른 데로 인젝션 시켜주는 방법도 있죠. 재밌게도 요 단위가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10 일렉트론 볼트다. 우리 반도체면 1.5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게 에너지 단위거든요. 근데 에너지 단위인데 왜 이게 볼트와 연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김현수 씨 왜 볼트 단위가 에너지와 연결될 것 같아요? 왜 볼트라는 게 에너지와 연결될 것 같아요? 전기적인 위치? 자, 볼트란 그 개념이 뭐죠, 여러분? 볼트란 게 전압 차이를 주는 거죠, 그죠? 볼티지 디퍼런스, 포텐셜 디퍼런스 주는 건데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볼트란 단위 자체가 한 차지당 1쿨롬에 우리가 Q는 CV, Q 희한하네. Q 뭐 이렇게 QV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W를 했을 때 1쿨럼에 1볼트를 걸어주면 걔 가진 에너지는 1줄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게 그 볼트란 단위 자체가 이를 넘겨서 전자 한 개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한 개는 Q 대신 2분의 W가 얘가 이게 자꾸 들어가지. 이게 볼트가 결국 이제 얘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가네. 제가 쓸어보면 모르겠다 이거. 어디 끼우는 건가? 여기는 분필은 첨단인데 저기 프로젝터는 아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자꾸 들어가요, 이게. 이거 뭘 같아요? 화이트보드 샀으라고?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뺐으면 되네. 그러네, 아예 뺐으면 되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면 볼트란 단위 자체가 1줄이고 한 쿨럼당 에너지 적이 되니까 결국 뭐냐면 1볼트, 2볼트라는 게 결국 우리가 건전지가 몇 볼트입니까? 보통 작은 게. 작은 우리 조그만 긴 게 1.5볼트잖아요, 그죠? 1.5볼트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목펑치 자체가 수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 전자가 여기서부터 0L이죠, 그죠? 0에서부터 L까지 가는 동안에 가속이 되어서 그만큼 에너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가 우리가 배치도 그리고 얘를 기울여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걸어준다는 게 이제 밴드나 얘기했을 때 걔를 이제 빼낸다거나 할 때 포텐셜 배리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작용하는 개념인데 오늘은 이것만 살짝 하고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커런트가 있겠죠, 그죠? 전압은 여러분 그 쉽게 이해됐죠, 그죠? 이해됐는데 커런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런트 얘기를 하는데 current density in wave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current density라는 거는 이제 전하 밀도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제가 필기를 할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필기 따라 불이 나오네.
이 무슨 다 문이 있지? 그거 원래 물로 채웠는데. 원래 불러주는 건가요? 네. 아, 마를 때까지. 그래? 많이 기다려야 돼, 이거? 원래 물 내가 수정되고 없어야 되는. 쉬워지네. 오늘 제가 첨단 칠판을 다 경험해보네. 네, 하도 칠판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자, 보면, 우리가 전류라 그랬어, I는, 그 얘기할 때,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이거 하여튼, 우리 커런트 덴시티라고 했을 때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커런트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도선이 있으면, 요거에 단면적이 A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전류 밀도가 J라는 값으로 정의되는데, 이 I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단위 시간당 델타 T 10초 동안에 델타 Q만큼 흘러가 있는 그런 값을 전류 I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A분의 1의 델타 T분의 델타 Q인데, Q의 양이라는 것은 어떤 볼륨에서 볼륨에다가 그 차지 양을 곱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Q라는 것이 이제 어떤 볼륨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있는 그 전하 밀도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한 차지 하나 있는 차지가 E거든요. E N 델타 V 이게 총 볼륨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듯이 A에다가 간 거리 델타 L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단면적에다가 차지가 델타 L만큼 차지가 갖는 거리만큼 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은 요 N이 여기 들어가서 그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 밀도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차지 양이 얼마나 변하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제 할 때 우리가 전하를 찾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발견할 확률 N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하 밀도가 높으면 여러분 전하 밀도 높다 N을 우리 단위 부피당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거든요. 차원이 이제 요래 정의되는데 그냥 차원을 얘기할 때는 세제곱센티미터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전하를 찾을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은 결국 뭐가 비례하냐면 얘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그 전자가 있을 확률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 제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시간당 이게 이제 차지양이 변하는 거니까 시간당 라운드 t에 대해서 라운드 이제 n이 우리 변하는 양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요 전하 양이 변하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한번. 여기서 어떤 볼륨이 있을 때 이런 볼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전하가 막 나가죠. 전자가 나갑니다. 전자가 막 나가면 이런 쭉 임의의 볼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임의의 부피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차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지가 있는데 얘가 바깥으로만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지가 밖으로 나가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까? 이게 플러스 Q라고 생각해보면 플러스 Q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자랑 반대로 되니까 플러스 Q다. 그럼 전류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럼 이 Q가 밖으로 나가면 이 속에는 부피가 전하는 어떻게 돼요? 양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요 속에 들은 총 전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은 이 볼륨의 표면적을 통해서 나가는 전하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이게 J이고 이게 J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J의 모든 면적에 대해서 여기 A다. 이 면적이 여기 DS고 단위 면적당 나가는 양이 또 DS고 자 여기 면적을 했을 때 DS고 요거를 총 면적에 대해서 요것도 J이고 요것도 J이고 요것도 J 그래 됐을 때 요걸 통해서 나가는 총 전류는 요거를 곱을 하면 전류
전류 값과 같죠, 그죠? 같은데 얘는 결국 뭐냐면 전류가 같은데 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의 변화입니다. 라운드 Q.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 요 표면에 이 S로 되어 있는 이 폐곡면의 표면을 통해서 전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생각해 봐요. 전류 밖으로 빠져나가면 속에 차지가 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류 밀도를 다리 면적당 흘러간 전류를 J라고 표현했을 때 총 면적을 다 더하면 다리 면적당 전류에다가 면적을 다 더했잖아요, 그죠? 다 더했으니까 이 표면을 따라서 나온 모든 전류입니다. 모든 전류 합이 되는데 이 전류 합은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류 요 속에 들어있는 총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의 음수가 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총 차지 Q라고 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에, 얘기할 때 라운드에 토탈 Q는 우리가 로의 dV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의 dV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단위, 부피당 차지의 농도에다가 요 볼륨 덴시티, 그러니까 단위 이걸 쪼개가지고 속에 이제 조그만 볼륨소로 다 바꿨을 때 이 조그만 볼륨소로 다 되는 게 얘가 Q거든요. 요 속에 들어있는 Q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S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J에 대해서 볼륨 dV로 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폐곡면의 표면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전류 밀도의 합은 그 폐곡면이 싸고 있는 볼륨의 속에 들어있는 다이버전스 J라는 합과 같다. 이게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요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라운드 T에 마이너스 라운드 안에 들어가 보면 V에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로에 이 V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식을 써보면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면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에 들은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定義가 어떻게 되냐면 다이버전스 J는 우리가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로라는 요게 단위 부피당 차지 쿨롬 퍼 메터 삼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로가 우리가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ontinuity equation을 그러거든요. 연속 방정식.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네, continuity equation을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넘기고 이 로가 단위 부피당 차지잖아요, 그죠? 얘를 바꿔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생각해보면 라운드에 그 사이에 제곱을 하고 여기다 차지 1을 하나당 차지를 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식을 봐서 전류의 모든 합은 이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전자가 있을 확률로 생각한 어떤 그 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그 파동함수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여기 이제 많은 양자역학자인 처음에 그 가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파동함수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예전에 어느 정도 기초를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파동함수 대표적인 뭐냐면 S 오비탈이죠. S 오비탈, P 오비탈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것들이 다 웨이브 펑션 부사입니다. 그래서 S가 0인 경우, S가 1인 경우, SPD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가 그 양의 전하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얘가 어떤 운동을 가질 것이냐 라는 게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전자가 연속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SPD 이런 궤도를 가진다. 라는 게 양자역학적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를 하다 보니까 이 전류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전화가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서 유도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클래시컬하게 계산하는 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좌변에서 나왔고 여기서 전하 밀도라는 것을 전자가 있을 확률로 바꿔서 그 확률의 제곱이다. 라고 확률 밀도 함수 있죠? 확률 밀도 함수로 바꾸고 그 확률의 밀도 함수에다가 전하 1을 곱을 한 게 요게 이제 우변을 나타내고 얘가 바로 이 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압은 에너지 밴드에서 전자가 그 전압을 받았을 때 가진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압은 에너지와 직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류는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전류는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전류는 여기서 뭐가 연결되죠? 이 웨이브 펑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의존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전하의 커런트 이퀘이션입니다. 전류에 관한 이퀘이션은 양자역학적인 그 전하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의 시간에 대한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커런트 데인시티가 이걸 이제 유도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가 그 수업 자료에 그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요 프사이가 계산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프사이라는 것이 2mI분의 하바의 프사이의 스타의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커런트 J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면, 요 2mi 하바의 위가 2다. 위가 2고, 2입니다. 자, 이에, 그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자, 이게 식이 좀 복잡죠, 그죠? 복잡한데, 요거, 커런트 덴시티가 웨이브 펑션을 관점에서 유도하는 거, 요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한번 유도해 보라고 그러냐면, 길이로 따지면 한 10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 A4 한 장이면 다 차는데, 이걸 한번 직접 유도해 보면 뭐가 좋으냐면, 커런트가 흐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전하가 어떤 속박되어 있는 상태 있죠? 원자 속에 있거나 고체 속에 있거나 그랬을 때 푸사에만 주어지면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요거를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요 링크 있죠, 여러분? 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요거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커런트 덴시티는 이제 요런 항상 음미하는 것도 필요한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커런트 덴시티는 EMI분의 E 하바 잘못 썼다 그죠? 이게 맞죠? EMI분의 E 하바로 해서 푸사이 스타의 그레드 푸사이 마이너스 그레드 푸사이 스타의 푸사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면 어떤 웨이브 펑션이 푸사이만 계산이 되면 그 안에 전류가 계산된다는 겁니다. 네, 푸사이 요거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계산해 보도록 하고 일단 요 맛만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걸어준 행위는 전압은 에너지, 전류는 이 전자의 혹은 차지의 있을 수 있는 확률, 분포, 어떤 특히 나노 스케일의 어떤 소자다 그랬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소 원자 이런 거 있으면 s 오비탈, p 오비탈 요런 덴시티 펑션이 역부사에 해당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양자역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설명을 했었는데 양자역학적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내 읽어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면 디멘전과 디소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예전에 물성전자 같은 거 배웠을 때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X축이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죠. Y축이 뭡니까? density of state입니다. 그 도스라 그러는데, 우리 반도체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랬을 때, 1차원 그림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1차원은 요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연두색으로. 여기 1차원에, 카본 나노 튜브에 들어있는, 혹은 어타믹 와이어에 들어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 density of state니까 그 에너지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차원인 경우는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죠?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에너지에 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보면 1차원은 특정한 엣지 부분에서 굉장히 무한대의 발산하는 그 density of state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가 특정한 에너지에 몰려있는 거라 그래서 1차원일 때는 반오프 싱귤레리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차원 우리가 전도체에서 그 특정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요 density of state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면 X축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뭐를 바꿔주는 거겠습니까? 에너지 변화는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전압이죠. 그러니까 Y축은 density of state니까 Y축 density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뭐 했습니까? 아까? Y축은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 계산에서 나오긴 했지만 얘를 측정해서 본다 그러면 전압 대 전류 특성에서 이렇게 피크 포인트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VI가 바로 대응되지는 않고 특히나 density of state는 에너지는 V로 바로 대응되긴 하지만 아까 복잡한 시기가 정의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 여러분 예전에 그 물성전자 같은 데 배울 때 보면 0에서 뭐 니식 갈 때 density of state가 같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톡 튀고 같죠. 그죠? 같은 정도의 밀도로 이 개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2차원입니다. 2차원. 2차원이고 얘가 3차원입니다. 여기 3차원. 3차원에 요게 이제 스테이트가 점점 늘어나고 2차원은 이렇게 일정하다가 1차원은 어느 순간 팍 튀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가 많고고 3차원은 점진적으로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ensity of state가 3차원일 때는 루트의 E-E 미니멈 스퀘어 루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2차원일 때는 constant 일정한 값이라 얘기하고 1차원일 때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루트 E-E 미니멈이니까 에너지 같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성, 0성, 2분의 1성 차례대로 1차원, 2차원, 3차원 되는 게 바로 density of state입니다. 그래서 이런 density of state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dimension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압, 전류에 있어서 어떤 차원에 관계되는 거. 여러분 탄소 나노튜브를 들어봤죠, 그죠? 아주 얇은 선입니다, 이렇게. 그래핀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아주 넓은 시트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카본 나노튜브는 1차원에 가까운 거고, 나노시트는 2차원에 가까운 거고,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소자나 이런 걸 측정할 때, 내가 측정한 대상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런 차원에서 고려하는 게 전류 전압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리적 근거인데요.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도 썼던 예인데, 여러분 이 강의실이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제일 키 큰 농구선수 뭐죠? 누구죠? 2m 30 몇씩 있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야오밍이다, 그죠? 야오밍 있으면, 여기가 몇 차원 보일까요? 서서 다니면. 조금만 치면 머리 부딪힐 거잖아요, 그죠? 야오밍 입장에서 얘가 2차원이겠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디멘전이 있는데, 디멘전에 따라서도 내가 전압 전류 특성 다른 요소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디멘전에 관한 얘기고요. 얘는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까? 뭔지.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 김도희 씨부터 차려 쭉, 그래, 뭐처럼 보이나, 이게 불렸죠. 다 돌아서 해봅시다. 뭐처럼 보입니까? 빵판. 오케이. 예, 바로 빨리 지나갑시다. 김현수 씨 한 번 더 쭉 이렇게 빨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나는 애 딱 해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물감. 오케이. 예. 다음. 빵판. 예. 빠르게. 예, 단어 한마디 해도 됩니다. 예. 패턴. 예. 나노 입자. 예. 저게 반도체 원자 하나하고 전자의 전자의 분포. 예. 다음. 빵판. 결정구조. 예. 패턴된 전극. 예. 오케이. 두 개의 패턴? 주기 패턴. 예. 멤브레인. 아, 예. 크리스탈. 예. 예? 뽁뽁이. 예. 뽁뽁이. 예. 기판. 예. 빵판. 예. 요요씨. 예. 세균. 예. 예? 패턴. 예. 반드시 소자. 예. 패턴. 리소그래피. 아, 예. 자, 답을 알려줄게요. 이거를 보여주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먼저 채웁니다. 아니면, 수조를 생각해 봅시다. 수조. 수조라는 생각해 놓고, 거기 속에다가 뭐를 넣냐면, 너트를 넣습니다. 너트. 여러분, 볼트 너트 알죠? 너트를, 이렇게, 등 간격으로, 크리스탈, 레티스 형태로 배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했던 단어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봐요. 이런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볼트 너트 할 때 그 너트를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결정구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탁 치면 물에 수면파 있죠? 수면파 싹 지나가겠죠, 여러분? 개울가에 돌이 있으면 돌 주위에 물결이 생기죠, 그죠? 물결이 생기는데 개울가에 있는 돌은 불규칙적이지만 얘는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웨이브가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정구조 고체 내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패턴되어 있을 때 거기에 전자 웨이브가 어떤 보강 간섭, 소멸 간섭에 의해서 특정한 패턴으로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걸 얘기하고, 이 패턴 모양 자체가 바로 푸사이입니다. 자, 푸사이가 이제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밴드 계산할 때 가장 periodic potential band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potential band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너트인데 너트를 한 두 개 정도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잘 다니다가 한두 개 너트를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빼면 요 물의 수면파가 지나가다가 요 불규칙적인 디스오더 때문에 여기에 파가 못 지나가고 여기에 갇히거든요. 갇히면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르게 생각하면 원자의 결정 구조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딱 빼내면 전자 웨이브가 가다가 거기 갇힌다는 겁니다. 그럼 저항이 커집니다. 전류가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스케일로 데모하는 방법입니다. 이 데모 말고 데몬스트레이션 딱 해서 데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전압을 걸어준다 그랬을 때 이 결정 구조를 모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압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잘 가던 게 잘 못 가죠. 그죠? 이 보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보면 웨이브가 앞에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웨이브가 잘 지나가는데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물결파가 요 사이에 갇힙니다. 물이 잘 안 흘러갑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10분 동안 준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 30분 얘기하고 10분 준비하고 10분 준비하고 바로 재배치해서 바로 실험 50분 동안 그러면 전압 전력에 대한 기본 특성 알았으니까 자, 각자 준비한 방법대로 풀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도록 하는데 이제 다른 조에서 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제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서 한번 10분 동안 자, 모드를 측정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2시 45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